완전히 치료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건 근데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암이 더 생길 수도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발생하고 시기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 암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시기 요인에서 기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큰 거죠.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누구 간암이셨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 시기 요인이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암을 키울 수도 있고 잘 먹으면 반대로 암을 막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암 안 생기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먼저 알아볼 것은 암을 유발하는 식품,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발암물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곤란하겠죠. 발암물질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색소나 인공 향료 같은 거.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또 안전성이 입증된 걸 사용하는 좀 이름 있는 식품 회사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때는 최소 사용량 이만큼까지는 괜찮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낼 때 그 사람이 그걸 매일 먹는 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매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기준으로 사용했던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독작용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약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따질 때는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불량식품,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 있죠. 그 어떤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그 밖에 있는 불량식품들, 그런 거는 사실 뭘 넣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부패된 땅콩 같은 견과류. 땅콩이나 아몬드 맛있는 신선한 거는 냄새가 어때요? 고소해요, 정말. 그쵸? 땅콩 생각만 나면 막 고소하잖아요. 근데 땅콩이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쩐네. 굉장히 아주 와닿는 표현이에요. 쩐네. 그거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하면 부패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패취가 나게 돼요. 그게 이제 땅콩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지방이 산화하면서 부패취를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땅콩에는 곰팡이가 번식을 하는데 이 곰팡이가 독소를 내요. 아플라톡신 B1이라고 하는 독소를 내요. 얘가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쩐내 나는 표현대로 쩐내 나는 땅콩을 먹으면 잘못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다른 암보다 간암을 잘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콩 보관 굉장히 참 주의해야 돼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아주 싼 맥주집 같은 데 가면 기본 안주로 나오는 것 중에 제 경험이 많아서 보면은 땅콩이 진짜 우리 먹는 맛있는 땅콩 아니죠. 약간 이거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제정신일 때는 이제 안 먹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쩐내가 나는지 어떤지 상관없이 먹게 되죠. 아예 치워놓으세요. 아예 멀리 치워놓으세요.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로 안 되죠. 아까울 게 따로 있지 세상에. 저런 걸 먹으면 되겠어요.
땅콩 섭취하실 때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된 육류 가공 어떻게 많이 해요? 햄 같은 거, 그런 거, 그건 이제 훈제한다고 얘기를 하죠. 훈제품. 그리고 또 어류 중에서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하는 거 있지. 자반, 고등어 이런 거. 염장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징어 같은 거는 말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건조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발암물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었을 때 체내에서 대사가 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일종의.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그럼, 난 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근데, 드시 방법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어. 오늘도 또 나와요, 비타민C가.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햄 같은 그런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는 식품이랑 같이 먹었을 때, 발암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만큼. 예, 그리고 니트로사민은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조리 방법에 따라서 형성되는 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맛있는 방법이 제일 형성이 많이 돼요. 고기를 어디다 굽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쵸. 불에 그냥 지글지글지글. 그냥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연기가 막 나면서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가 가장 니트로사민 형성이 많이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굽는 거. 그건 이제 일단 한번 차단한 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굽는 게 낫고, 그 다음에는 물에다 넣고 삶는 거. 뭐 맛은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방법이 좋대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전자레인지 집에서 어떻게 쓰세요? 땡! 데우는 용도, 그쵸? 전자레인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원래는, 그쵸? 아주 비싼 거 사다 놓고 집에서는 데울 때밖에 안 쓰시죠, 그쵸? 앞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보세요. 책 같은 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 근데, 야채 같은 거를 데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나물 만들 때.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잠깐 가열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비타민 파괴가 적어요. 물에다 넣고 삶는 것보다. 특히 물론 이제 열을 가한다는 건 똑같지만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물을 넣고 삶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부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삶는 것보다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삶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육류 가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위암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짜게 먹지 마라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짠맛 대신에 다른 맛을 대치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짜도 먹을만 하다고 느껴요. 예, 그게 이제 혀를 속이는 거죠, 조금. 약간 새콤해.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데 사실은 그냥 신맛이 없었을 때 소금 들어가는 양보다는 훨씬 적어도 그 정도의 염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령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거, 이것이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서구식 식생활이, 우리 원래 전통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대장암, 유방암이 많이 생겼다, 이런 보도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원래 무슨 암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제일 많고 간암 많고, 여자들은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면서 요즘에는 유방암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식품 섭취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지방을 많이 먹는 것,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지방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지방은 지방인데 이거 들어봤어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그럼 DHA, EPA는 들어보셨죠? 네. DHA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오, 네. 오, 놀라워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EPA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EPA보다 DHA가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가지고 식품에다가 엄청나게 애들 분유서부터 뭐 엄청나게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선전을 때리니 사람들이 다 알죠. DHA, 머리 좋아지는 거 딱 연결이 돼요. 그런데 EPA도 마찬가지로 그런 등푸른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산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DHA 같은 경우에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암도 예방되죠. 애들 머리도 좋아지죠. 아주 여러 면에서 좋겠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참 좋은데 한계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 갖고 부침개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튀김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생선 기름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발연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열을 해도 금방 막 연기 나면서 타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리 열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지방은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나 뭐 대두유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먹으려면,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생선 많이 드시고. 이제 이상에서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들었는데 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얘기냐, 그런 말도 하세요. 사실 뭐는 나쁘다 그러면 아유 나는 그냥 먹고 죽을래. 이게 지금 색깔도 좋대. 그렇게 물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식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행인 게 우리 식탁 위에는 암을 예방하는 식품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 사서 보시고, 암을 예방하는 식품을 보면, 이제 저는 지금은 식품을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은 제가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영양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식품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약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양파를 수시로 먹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양파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건 굉장히 좋은 식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거 있죠? 고구마하고 또 호박.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박은 우리가 먹는 그 애호박, 전 부쳐 먹는 애호박, 그거보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안에가 거의 단호박 있잖아요. 안에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노랗다 못해 막 주황빛이 막 나잖아요. 그쵸? 그런 호박. 고구마도 노란 색깔이 많이 있죠. 요즘에 새로 개발된 자색 고구마 혹시 드셔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에요.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콩은 어디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쵸? 건강에 혈압도 낮춰주지, 너무 콜레스테롤도 낮춰주지, 좋은 역할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암 발생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콩을 이용해서 만든 된장은 암 예방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식품이에요. 된장. 우리는 그냥 이제 된장 그냥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정말 된장은 아주 뛰어난 항암식품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동안 된장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을 맨날 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다면 발암물질을 먹고 살았단 얘기인가.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된장을 뭘로 담가요? 된장 요즘 담그세요? 집에서?
담그시는군요. 드문 경우인데. 콩으로 메주를 쓰죠. 팥으로 절대로 메주를 안 써요. 메주를 써서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주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암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발표를 하신 분은 된장을 많이 먹으면 암이 걸린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다. 이렇게 발표를 해내. 근데 우리가 메주를 씹어 먹습니까? 아니죠. 메주를 가지고 다시 발효를 시켜서 또 된장이라는 식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메주하고 된장하고는 사실 성분상에 많은 차이가 있고 된장을 가지고 실험을 다시 해봤더니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반대가 됐죠. 너무 반갑죠. 맨날 먹어오던 된장찌개가 항암 작용을 한다니까. 근데 또 더 반가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된장 있죠. 재래식 된장. 재래식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막장? 비슷하다. 외된장이요. 요즘에는 뭐 일본 그 조미료도 많이 수입이 되고 심지어 된장도 외된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맛이 전혀 틀리죠. 그래서 외된장이 먹고 싶을 때는 드실 수도 있긴 해요. 그거 뭐 외된장 먹는 이상한 사람은 매국노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항암 작용을 따져보면 외된장을 먹는 거 별로예요. 부동호가 이렇게 돼요. 항암 효과가 우리나라 재래식 된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청국장이 좀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고 외된장이 또 효과가 있고 근데 외된장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이게 제일 높은 작용을 나타냈고 이런 순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식생활과 미국 사람들 식생활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이 암이 적게 걸린다 뭐 이런 거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할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된장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외된장도 효과는 있지만 우리 된장이 역시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있어요. 버섯 많이 드시죠? 네.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의 차이는 뭐예요? 갑자기 식용버섯은 야채 가게 가면 팔고 약용버섯은 뭐 한의원 내지는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파는 데 가면 팔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약용버섯은 솔직히 몸이 아프거나 이러기 전에는 잘 안 먹게 되는 거고 식용버섯은 수시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버섯이 야채 중에서 보면 그렇게 싼 야채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야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램당 뭐 얼마씩 어떨 때는 굉장히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약용버섯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싸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약용버섯은 물론 효과가 있지만 식용버섯도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량이 일단 많잖아요. 약용버섯 뭐 영지버섯 요만큼 갖다가 물 이따만큼 버가지고 데려가지고 먹는 거하고 평소에 꾸준히 뭐 버섯 여러 가지 있죠. 느타리 버섯도 드시고 표고버섯도 드시고 꾸준히 그렇게 드시는 거하고 오히려 식용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예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던가 또는 뭐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있는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면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게. 면역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는 거고 면역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심지어 암도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발암물질 자극이 들어와도 면역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그 손상된 DNA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손상된 DNA 채로 그대로 계속해서 복제가 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작용을 높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버섯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해조류 굉장히 많이 드세요. 뭐 미역, 다시마, 김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반도잖아요. 그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꽤 많이, 물론 섬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먹지만 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특히 해조류는 아예 안 먹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해조류를 참 잘 먹는다고요. 근데 해조류에도 굉장히 중요한 푸코이단이라는 물질, 그 끈적끈적거리는 점성 물질 있죠. 그런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해요. 아까 버섯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것도 꾸준히 먹으면 결국은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등푸른 생선이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녹차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많은 음식들, 식품들은 스트레스를 예방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암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암을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수수나 율무 같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 곡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수가 굉장히 항암 효과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수수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그쵸? 그 색깔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색소 성분 중에 굉장히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암을 예방하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인삼이 있죠. 인삼은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거의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면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뭐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삼이 항암 작용이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암 작용이 몇 년근이냐, 어떤 인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삼이 우리나라 인삼이 효과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꼭 무슨 신토부리를 부르짖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제 국수주의, 세국주의, 신토부리가 아니라 진짜로 실험을 해보면 우리나라 인삼이랑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삼이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인삼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먼저 홍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백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삼. 수삼은 그냥 캔 거 그대로죠, 뭐. 안 말린 거. 백삼은 그냥 말린 거. 홍삼은 쪄서 말린 거예요. 근데 효과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맞아. 이거예요. 홍삼이 효과가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동물한테 발암물질을 줘가지고 이제 막 암을 유발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물로 섞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방암, 암덩어리가 이렇게 생겼던 게 점점 줄어들면서 치료가 되고, 또 그걸 이제 발암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들도 발암물질을 줬는데도 암이 안 생기는 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 그러니까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홍삼. 그 쪄서 찌는 그 가공 과정이, 열 처리 과정이 굉장히 인삼의 유효 성분을 더 활성화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말린 백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수삼, 이런 수로 약효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럼 몇 년근부터 효과가 있을까? 이걸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홍삼은 4년만 돼도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한 6년근, 5년근, 최소 5년근에서 드시죠. 그렇죠?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잘 안 캐요. 그래서 5년근, 6년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4년근만 돼도 홍삼은 항암 효과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물론 그 효과가 이게 인삼의 연령이라 그러면 맞나요? 인삼 연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효과가 증가를 하게 되죠. 백삼은 5년, 수삼은 6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려면 확실한 걸 드셔야 되겠죠. 5년근 수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수삼으로 드시려면 한 6년근은 돼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인삼이 암을 예방을 하고 또는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깨, 들깨 둘 다 굉장히 효과가 항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들깨는 요즘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재배를 잘 안 하기 때문인지 소비를 안 해서 재배를 안 하는 건지 잘 안 드시고 들깨는 대부분 들깨 잎으로 드세요.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싸 먹죠. 근데 들깨잎도 항암 작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들깨잎. 솔직히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별로 맛도 없는 것들이 몸에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들깨잎은 어때요? 정말 맛있지 않아요? 들깨잎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냄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군요. 냄새라고 말하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들깨잎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향기가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향기도 좋고 맛도 있는데 항암 작용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맛 없는데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맛도 있으면서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참깨 얘기하다가 참깨 드실 때요. 이제 그걸 갈아서 드시기도 유지를 해라. 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비만하고 관련이 없는 질병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비만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거는 정말 비만은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여기 비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쩜 그렇게 몸매 관리들을 잘 하시는지. 그 다음에 총 지방의 섭취 열량의 20% 내외로 제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량 영양소가 뭐가 있죠? 열량 영양소라고 하면 그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무기질 암만 먹어봤자 열량은 안 나요. 그러니까 에너지. 근데 열량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긴 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어쨌든 타서 열량을 내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이거의 비율이 굉장히 건강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지방은 20% 정도. 탄수화물은 65% 정도. 나머지 단백질은 15% 정도 먹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0% 사실 이 정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지금보다 더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40 내지 45%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장량 자체도 20%를 하면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래 30%까지만 어떻게 한번 다운시켜보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30% 지방 먹으세요. 그럼 더 많이 먹어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한 20% 정도다. 그 이상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 보면 포화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고도 불포화지방산 EPA, DHA 같은 것이 많이 섭취될 수 있도록 평소 식생활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소 섭취를 증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또 이제 식생활 지침 중에 들어있어요. 식이섬유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거 암 발생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장암 발생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변비 얘기를 할 때 불용성 식이섬유소 잠깐 나왔는데 이완성 변비 환자에게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을 빨리 보게 해줘요. 근데 변 안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변에나 다, 물론 농도는 다르겠지만, 근데 그게 빨리빨리 배설이 안 되고 장내에 한 닷새고 일주일이고 변비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벽을 계속 자극을 하면서 장벽에 있는 그 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비가 오래됐을 경우에 심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장암, 직장암 같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는 아시죠? 곡류 껍질, 그러니까 현미 그런 거 아니면 뭐 그 보리밥 같은 거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식이섬유소를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어요. 가스가 차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 어때? 끼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식이섬유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꼬이는 거야. 막 장이 뒤틀리고 가스가 계속 차고 빵빵해지고 그렇게 되면 드시지 않는 게 진짜 나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사람마다 식이섬유소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도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좀만 드셔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드시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D는 아닌데요.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런 식품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염장식품이나 가공육류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사실 염장식품, 가공 이런 식품들을 보면 그 옛날에 냉장고 없고 음식 어떻게 하면 안 썩게 해볼까 해가지고 좀 했던 방법들인데 그걸 꼭 지금도 그렇게 드셔야 되는지, 고등어를 신선한 고등어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걸 왜 자반 고등어를 드시는지. 그게 맛있으세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 맛이 독특하잖아요. 그냥 생고등어 굽는 거하고는 틀리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맛에 또 익숙해지신 분은 그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반 고등어, 그러니까 염장 어류 또는 훈연된 육류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공식품류 있죠. 요즘에는 본제 안 넣었다, 뭐 천연 뭐뭐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해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가공식품 안 좋다고, 가공식품의 폐해 이래가지고 맨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미 알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식품 첨가제 많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왜 애들은 근데 꼭 색소도 진하게 들어간 거, 그쵸? 아니 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만 먹는지. 근데 애들 누구 집 애들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공통점이에요, 그쵸? 근데 막 그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아이스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유지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일명 하드라고 말하는, 알죠? 아시죠? 그런 것들 보면 색깔이 어때요? 알록달록. 아까 제가 말했던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세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그 색소는 천연 식품에 들어있는 색소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인공으로 첨가한 색소인데, 심지어 애들 먹는 그 아이스바를 보면은 빨간 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 초록색, 뭐 까만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혀가 완전히 파충류도 아니고 막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그거 보세요. 색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혀가 물들 정도로. 애들 그 먹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좋다고. 아주 좋은 유지방 뭐 10%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랑 두 개 놓고 뭐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아이스바죠. 색깔 진한 거. 젤리라든지 사탕 같은 것도 그래요. 사탕도 이렇게 애들 먹고 나서 그것도 재밌어 하잖아요. 혀 딱 내밀고 나 봐라, 나 색깔 이렇게 변했다 자랑하죠.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쵸?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쵸? 참 영양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나친 음주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
그 수칙에 들어가요. 그리고 탄 음식, 곰팡이가 번식한 음식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섭취를 제한하라가 아니라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암을 예방하는 식품, 그거를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식이 요인으로부터 관련돼서 생겨나는 암, 그러니까 전체 암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제대로 된 식생활만 해도 이렇게 암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강의 끝났는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마늘이요. 네. 항암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냄새가 나고 매워서 먹는 걸 꺼려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는 게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까 저도 이제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암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냄새가 너무 나서. 날마늘 하나 먹고 나면 막 속이 쓰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안 되죠. 익혀서 드세요. 익혀서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100% 있진 않아요. 근데 익혀서 한 10쪽 먹을 수 있는데 생으로 한쪽 억지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10쪽 드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아요? 예. 분명히 가열을 하면 일부 그 유효 성분이 파괴가 되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유효 성분이 충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시기 위해서는 익혀서 냄새 없게 해가지고 드시면 되죠. 또 생으로 나는 그래도 다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생거 막 드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 드시면 위 벽 상합니다. 자극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마늘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김치가 암을 예방한다는데요. 예. 그 맵고 짠 김치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치가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자랑할 만한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김치. 요즘에 이제 국제식품규격까지 기무치가 아니라 김치가 획득을 했는데 사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지. 기무치는 가짜거든요. 근데 그게 국제식품규격에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찌 뭐 세상에 당연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김치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항암작용이 있어요. 근데 김치가 짜고 매워서 못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 김치는 발암 가능성이 있었어요. 짜고 그러니까 너무 짠 경우, 매운 거는 빼고 너무 짠 경우, 옛날에는 왜 조금씩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느라고 아주 짜게 드셨거든요. 그런 김치인 경우에는 오히려 위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담가 먹는 김치는 염도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실험실에서 이제 그 정도 평균 염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항암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두 얼굴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잘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고 잘못 먹으면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이 염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하나는 김치가 어느 온도에서 숙성이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치를 어떻게 해서 드세요? 담궈가지고 하루 정도, 실온에 하루 정도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요. 좀 익혀서 넣어야지 빨리 익으니까. 그쵸? 초기 발효는 그러니까 실온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발암물질은 왜 생기냐면 젓갈 넣으시죠?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너무 많은데